자녀 셋을 서울대학교에 보낸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대기자 TV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 시절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신경 써 나갔던 과목은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바로 국어 공부였다. 국어 공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국어교육, 사교육을 해 나갔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댓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냐 궁금증들.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글쓰기 논술 수업 지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국어 공부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독서의 중요성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못 판단을 내리시는 게 독서가 좋대 해서 그냥 책을 건네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게 그렇게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다. 국어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은 물론 독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독서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상 점검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추천할 볼 만한 방법은 글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써 나가게 되면은요, 텍스트를 이해해 나가는 그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지만 그냥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세 줄 쓰기의 글쓰기가 아니라 문단이 들어있는 글쓰기를 해 나가도록 하라. 주제가 담겨 있는 글쓰기, 이 주제의 메시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내가 글을 구성해 나가야 할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감에 있어 가지고 여러 문단이 필요해요. 과연 어느 정도의 문단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그 각각의 문단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할지, 어느 문단을 1문단으로 삼고 어느 문단을 3문단으로 삼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을 써 나가면서도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또 고민을 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생겨난다? 저는 글쓰기를 먼저 시작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먼저 시작하면 독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요. 글쓰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써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글을 잘 써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잘 써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써 나가다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 뭔가 어떤 정보가 모자라, 어떤 정보를 더 찾아야 되겠어, 채워나가야 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을 꺼내서 읽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료 수집의 의미로서 독서를 해 나갈 수 있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작가는 또 다른 생각, 어떤 생각들을 풀어냈을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다른 또 다른 생각들에 대한 궁금증 을 갖고서 책을 꺼내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읽는 책 읽기, 강제적인 책 읽기가 아니라 좀 자발적인 책 읽기, 책의 쓸모를 찾는 거죠. 물론 재미, 감동도 주지만 또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그 용으로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초등 친구들 가장 많이 하는 글쓰기 하면은 일기 쓰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의 일상이 좀 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대체적으로 아침에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밥 먹고 놀고 자고 똑같다 보니까 친구들이 일기 쓰기에 있어서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들어있는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바로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제가 친구들과 해나가는 수업이거든요. 신문 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같이 신문을 읽고 그 신문의 텍스트들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 내용을 뽑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부분들은 뽑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생각들을 뻗어나가는 거죠. 또 다른 생각들을 뻗어나가면서 그 소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나만의 글쓰기, 나만의 주제를 가진 글쓰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흥미있는 기사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 지식도 넓혀 나갈 수 있겠죠. 또한 그 신문 기사를 읽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글을 써 나가는데 신문 기사가 어떤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 자료 찾기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이 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거든요.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소재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풀어나가고, 더 내가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풀어나가고, 또한 거기에 어울리는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두 줄, 세 줄이 아니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쯤은 어렵지 않게 글을 써 나갈 수 있겠네 하고 어렵지 않게 친구들이 도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글을 써 나가게 하라. 글을 써 나가게 하다 보면은요, 문해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요즘 통합 사회과학 중요해졌잖아요. 국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에까지 쭉 이어져서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나의 전달력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쭉쭉쭉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사실상 글을 시작하는 것, 풀어나가는 것, 써나가는 것, 그 시작 단계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해나가다 보면 답답해요. 나 왜 안 되지? 언어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어떤 텍스트의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뚝딱 뭔가를 풀어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써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텍스트를 바라보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많은 도움과 관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